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화성 공장 화재로 전기자동차 운전자들 사이에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는 전기자동차에도 사용되기에 각별히 안전에 신경 써야 하는데요. 전기차 화재는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박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기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로 자동차 매뉴얼을 다시 봤다거나 전기차를 계약했다 취소했다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충전을 반복하는 2차 전지로 반복해 사용하는 동안 진동과 충격, 급격한 온도 변화 등에 따라 배터리 상태가 나빠질 수 있고 자칫 화재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기차에 불이 날 경우 열폭주 현상으로 불이 급격히 확산하고 진압이 어렵다는 겁니다. 많은 물을 필요로 하기에 차량을 수조에 담그는 방법이 확실하지만 즉각 사용하기엔 제약이 많습니다. 국내 한 건설사는 지하 주차장 바닥에 노즐을 시공해 화재 시 곧바로 물을 뿌리는 방법을 개발했는데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비가 예보된 올여름, 전문가들은 전기차 충전 시 젖은 손으로 만지지 말고 침수된 도로는 지나가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만약 화재가 났다면 불을 끄려고 하지 말고 일단 차량에서 빠져나와 멀리 대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끌 수 있는 특수 소화기가 필요한데 이번에 전기차는 이 징조가 나와서 연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일단 주차를 시켜놓고 멀리 피하는 거 빠져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무엇보다 전기차는 가전제품에 가깝다는 인식을 갖고 사용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 등 3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소인 측은 손 감독이 운영하는 축구 아카데미에서 멍이 들 정도의 체벌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손 감독 측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고소인 측에서 수억 원의 합의금 요구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손흥정 감독과 코치진 2명은 손축구 아카데미 소속 유소년 선수 A군에 대한 욕설과 체벌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아동 A군 측이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고 고소하면서 불거졌습니다. A군 측은 경기에서 진 뒤 코치로부터 일부 다른 선수들과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제 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훈련과 경기 때마다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설을 들었으며 한 코치로부터는 숙소 등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래저래해서 혼냈습니다 하면 이런 일이 발생 안 했을 수도 있죠. 거짓말들을 계속하고 연변을 늘어놓으니까 고소를 했겠죠. 만났을 때도 거짓말을 하면서 핑계를 대더라고요. 뭐 욕을 해서 혼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그건 그쪽 변호사한테도 얘기했고 그래서 만나갖고 5분인가 만에 갔어요.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은 손 감독 등 3명을 지난 4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3명 모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 감독은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가감없이 밝히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시대의 변화와 법의 기준을 읽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대로만 지도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훈련에 몰입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합의 진행 과정을 두고서도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손 감독은 고소인 측에서 수억 원의 합의금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고소인 측은 사과도 없이 합의 조건을 제시해 감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물을 쓸 수 없다면 어떨까요? 인천 송도에서 수돗물에 이물질이 발견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민들이 식수 공급을 받기 위해 무더위에 긴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그 현장 한웅희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한여름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단지 안으로 긴 줄을 섰습니다. 손에 들린 건 페트병. 갑작스럽게 단수가 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식수를 받기 위한 배급줄이 생겨났습니다. 마시는 거는 진짜 그냥 생수 사다 먹고 있고, 씻는 거는 오늘 못 씻었어요. 필터가 노래졌다, 까매졌다 뭐 이런 글들이 뭐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뭐가 들어갔다는 것만 해줘도 뭐가 들어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야기 없이 먹지 말라고만 하니까. 원인은 며칠 전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상수도관 파열 때문입니다. 사흘 만에 복구를 했지만 물을 다시 흘려보내는 과정에서 먹는 물 기준을 초과한 이물질이 발견됐습니다. 누수가 나가서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제 뻘모래가 비도 왔잖아, 비. 그러면 그냥 그게 안 들어가겠냐. 오염된 물을 빼내기 위해 어제 저녁부터 이렇게 곳곳에서 방류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안내가 있을 때까지 수돗물 마시는 것을 자제해달라는 공지에 인근 마트와 편의점에는 때 아닌 생수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대란이었죠. 물 찾으러 오셔갖고 냉장고는 다 뒤지시면서 물 달라고 하시는데 물은 없었고 연가시 같다고 사람들이 막 다 떼거지러 가. 너무 많이 불편하고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목이 마른데 여기도 없으니까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음용 자제를 권고했을 뿐 단수를 안내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일부가 아직 조금 먹는 수질이 미흡한 거로 나와서 현재 방류 작업을 하고 있어요. 6시 정도 되면 정상화될 거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단언하지 않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 측은 수질이 정상화될 때까지 저수조에 물이 부족한 아파트에는 식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던 출생아 수가 오랜만에 반등했습니다. 19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건데요. 혼인 건수도 이례적인 규모로 늘며 인구 동향과 관련해 모처럼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19,049명. 1년 전보다 2.8% 늘어났는데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건 지난 2022년 9월 이후 처음입니다. 증가폭 자체도 지난 2011년 이후 동월 기준 무려 13년 만에 최대였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4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소로 줄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혼인 건수가 증가 추세인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보통 혼인은 2년 정도 지나 출생아 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에는 결혼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혼인은 지난 4월 총 18,039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6% 급등했는데 통계 작성 이래 4월 기준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작년에 크게 줄었던 기저효과와 신고일수가 하루 늘어난 영향도 있었지만 이를 감안해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겁니다. 통계청은 일부 지역에서 지급한 결혼 장려금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저출생 정책이 일부 효과를 거둔 셈인데 최근 정부는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부처 차원에서 저출산 위기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제가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특별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국토부에서는 주거 문제, 또 고용부 같은 경우에는 일거화적 양립의 문제. 한편 지난 4월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4% 증가한 28,659명이었습니다. 출생아 수가 늘었음에도 사망자 수가 더 많아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9,610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훈입니다. 파리올림픽 개막이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00년 만이자 통산 3번째 올림픽을 개최하는 파리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개막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는데요. 폭염과 테러 위협은 이번 올림픽의 불안 요소로 꼽힙니다. 김종력 기자입니다. 파리의 명물 에펠탑 한가운데 올림픽의 상징 오륜기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100년 만이자 통산 3번째 열리는 전 세계인의 축제를 앞두고 이처럼 파리는 올림픽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The Eiffel Tower, which is very present in the entire project, from the opening ceremony to the medals for the athletes and the competitions all around. 총 32개 종목에서 329개 금메달을 놓고 206개국
만 500명의 선수들이 17일간 열전을 벌입니다. 단체 구기 종목의 집단 부진 탓에 우리나라의 선수단 전체 수는 150명을 밑돌 전망입니다. 이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48년 만에 최소 인원인데 양궁과 배드민턴, 태권도, 수영, 유도 등에서 5개에서 6개 정도의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에 일방적으로 불참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징계를 받은 북한도 8년 만에 하계 올림픽 무대에 복귀합니다. 폭염은 파리올림픽의 가장 큰 걱정거리. 영국의 한 스포츠협회는 파리올림픽이 역사상 가장 더운 올림픽이었던 도쿄올림픽보다 더 더울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친환경 올림픽을 구현하겠다며 선수촌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폭염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또 잊을만 하면 나오는 테러 위협, 그리고 올림픽 직전 진행되는 총선 후 프랑스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예측도 참가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Nous sommes attentifs à cette possibilité que nous saurons gérer de toute façon.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다음 달 26일 개막하는 파리올림픽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종혁입니다.